안녕하십니까. 생업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우리 PD님께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PD님 질문해 주세요. 네. 시청자의 질문인데요. 단기 채권 구매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단기 채권을 구매를 해라. 우리나라 채권이 아니죠. 미국 국채 중에서 단기 채권을 구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미국 채권은요,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어요. 보통 3년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장기물이라고 하고요. 3년 이하, 보통 제가 추천한 건 한 2년물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년물 정도를 추천한 이유는요. 우리나라 보통 경기 순환 주기를 보면 경기 하강 국면이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물론 이번 하강 국면은 좀 더 길게 갈 거라고 보지만 일반적인 저는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길게 간다고 해서 2년에서 2년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2년 만기물로 하면은 바닥을 칠 것이다. 바닥을 친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대단히 폭락해 있을 것이고 미국의 채권을 매각해서 그죠? 그동안은 미국한테 이자를 받겠죠. 그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장단기 금리가 플래티닝 되고 심지어는 역전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물이 있고 단기물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단기물의 이자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미국도 경제 위기의 징후가 보인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미국은 한 1년 정도 후에 여지없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고 그 이전에 2000년대 IT 버블이 꺼지면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은 한 1년 후 정도에 저는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탄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폭망하죠. 예. 보통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 위기였는데 왜 우리가 더 나빠졌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신용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달러가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달러 고갈 사태가 왔죠. 결국은 환율이 폭등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태가 올 걸로 봐서 저는 어떻게 해라? 미국의 단기물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그걸 환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우리나라 시장에 보급이 되면서 그죠? 우리나라가 약간 숨 쉴 수. 우리나라도 좋은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에서 원화로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돈의 원화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폭락해 있는 부동산과 우리나라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거죠. 이걸 매수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이 또 올라가서 가격 조절 기능이 생겨요. 그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매에서 물건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단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면에는 그거를 소화해 주지 않으면 그 자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되죠. 근데 그거를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일부 빚을 충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고리에서 내가 국가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고리대금업자라든지 정말 수전노 같이 취급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본인도 돈을 벌지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달러가 없을 때 달러를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상승을 도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처져 있을 때 그 자산을 사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좀 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라는 이유는 경기 순환 주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채가 어떻게 돼요? 금리적으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통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단기채 금리가 당연히 낮아요. 그죠? 장기채 금리가 높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개인 대출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 담보부 증권 그게 뭐죠? CLO라고 얘기합니다. 담보부 증권을 유통을 시켰는데 어땠어요?
그것이 수익률이 좋다고 막 너도나도 샀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된 거죠. 그죠? 어떤 상황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신용도가 원래 낮은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그 담보부 채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난 이제 못 갚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채권이 급락했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요.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달러 기준으로 1조 1천억 달러 정도의 담보부 채권 이 유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으로다가 대출된 담보부 증권이 유통되어져서 미국 경제를 망친 거였어요. 그 당시가. 근데 지금은 제가 레버리지 론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개인한테 했는데 이번에는 부실한 기업들한테 이 레버리지 론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담보부 채권 형태로 또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또 10년 전에 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미국의 징후, 나쁜 징후와 더불어서 이런 징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져왔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그 당시 신용 나쁜 개인에서 이번에 신용 나쁜 기업으로 또 이 세 가지 원인들이 옮아갔기 때문에 저는 미국 경제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1년 내지 길게는 2년 내에 미국 경제도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는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비교적으로 여력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요. 완전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그 다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